반갑습니다. 태선마이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맥락을 담다 이영수 실전적 기회 OT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년보다 실전적 기회를 조금 빨리 시작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6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6평도 대비할 겸 또 개념이 끝나고 내가 빠르게 뭔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의 욕구를 또 충족시켜 주고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실전적 기회는 제가 어떤 수업에든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고 교재다. 제가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을까? 그냥 얍삭한 팁을 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닌, 어떤 문제든지 완벽하게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교재고 강의다 보니까 제가 애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실전적인 도움을 줄 강의고 교재라고 하는 거 제가 자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실전적 이해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사회문화 선택자 수가 보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 3월 교육청에서 거의 5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 선택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그래,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변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내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1등급 컷은 올라갈 수가 있고, 자, 출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예년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분화된 난이도의 조절이 있지 않을까. 특정한 문제를 미친 듯이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좀 골고루 난이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변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불필요한 문제의 유형들, 또 지나치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가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돼. 또 이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 불필요한 마케팅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느냐 한번 보게 되면, 개념의 정확도라든가 낯선 표현에 대한 해석력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똑같은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게 사회문화의 어떤 한 흐름이긴 하지만, 특정한 문제에서 보게 되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자, 도표문항, 우리가 자료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표문항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많이 한다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확인이거든요. 얘가 맞습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아요? 아니면 얘가 더 높은 게 맞습니까? 2배보다 많은 게 맞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길러져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지에 대한 판단과 제시문에 대한 분석은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시험장에서 이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사회문화는 끝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6, 9평보다 수능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의 유형도 있겠지만은 제시문의 길이라든가 또는 주는 정보 자체가 더 많아져요. 시험지가 딱 봤을 때 빡빡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될 건데, 판단을 하거나 제시문을 읽어내고 뭔가 개념적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때 고민하겠다?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고민하시고, 지금 이게 왜 맞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는 게 필요할 거고, 자, 모의고사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필요하게 많은 문제들보다는 고도로 정제된 모의고사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이후 커리에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전적 이해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재 구성, 이런 식의 강의, 또 이 정도의 실전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직 지금 우리와 같이 진행하는 실전적 이해 말고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 강의 또는 교재, 강좌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정말 단 하나뿐인 강좌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 문제도 있고 선택지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자료 분석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이 선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계산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 담았어요. 교재 형식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은 특별하게 제가 형식적인 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를 보게 되면 그냥 기능 갈등에 쭉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OX 조금 하다가 갑자기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시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게 되면 제시문에 대한 연습을 따로 하게 될 거고, 제시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선택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 교재 형식보다는 정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보니까 아마 딱 푸시고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신 이후에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접근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적용하고 싶은 학생들, 시간 압박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조차도 하지 못한 학생들, 자, 그리고 이후에 진행이 되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하고 싶은 학생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문제풀이 강의가 정말 힘들어서요. 문제풀이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개념이 안 돼 있다고요. 개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거의 받아쓰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 또 다른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전혀 응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지, 시험장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의 효과는 정말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래요. 자, 교재는 보다시피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도 있고 연계교재에 대한 변형도 있고 제가 직접 출제를 하면서 만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26-3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26-1, 26-2, 26-3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정말 깊이 있게 또 실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보세요. 이거는 정말 시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보다 표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점수 형태 또는 뭔가 조건 제시형의 문제들을 어려워할 건데 나올 수 있는 단원마다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의 문제들을 다 제가 만들고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념에 대한 문제, 또 개념에 대한 어떤 조건 제시문에 대한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료 분석 문제도 출제되는 유형에 맞춰 가지고 인구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출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단순하게 그냥 빠르게 푸는 것만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구할 거고 어떻게 빨리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한번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는 진행을 하지 않지만 이 교재 뒤에 보게 되면 OX 또는 주관식 이런 식의 문제들이 꼭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럽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기출문제에 있는 어떤 선지들을 쭉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OX 만드는 거는 1시간만 있어도 한 300개, 400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이런 개념들을 애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선지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좀 변형을 하고 수정을 다 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OX와 관련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자, 물론 OX만 있는 게 아니고 제시문에 대한 연습하는 부분들까지도 뒤에 보면 다 같이 한 교재에 다 붙어 갑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강의 진행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손글씨 해설이 따로 나갑니다. 똑같은 어떤 페이지 순서대로 좀 작게, 책은 예쁘게 해서 손글씨 해설을 줄 거고, 자, 나중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서브노트, 그리고 기출 분석에서 제공했던 손글씨 해설, 그리고 OX와 관련된 여기 개념을 정리하는 실전적 이해에 관련된 선택지 분석에 있는 자, 손글씨 해설만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도 해설지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개념과 자료 분석에 대한 정말 시험장에서 필요한,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전적인 이해를 진행할 거고, 쓸데없는 고민을 시험장에서 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쵸? 잘못된 접근, 그냥 보는 순간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그냥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보다도 나는 어떤 문제 난이도가 나오고 어떤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강의에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적 이해 현장 학생 수강 후기 중 일부입니다. 자, 보다시피 자, 선택지 분석, 사회문화의 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수능날 진가를 발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우리는 강의할 때 또 강의 들으면서 웃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험 끝나고 웃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시험 끝나고 사회문화 채점했을 때, 야, 진짜 내가 좋은 강의 들었다, 좋은 점수 받았다,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수업은 수업에는 밀도 있게 수업 진행하고요. 수능날 정말 웃을 수 있게끔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강은 4월 20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할 거고, 작년보다 한 2차 시 정도 좀 늘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이 좀 많이 가해졌거든요. 연계 교재에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또 문제들도 변형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제가 추가를 하다 보니까 강의 차신 18차시로 예상이 될 거고, 매주 수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할 거고, 자, 일주일에 최소 3강에서 5강 정도씩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재고 좋은 강좌라는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